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조용필과 한오백년. 조용필의 노래는 장르 면에서 다양합니다. 2014년 기준 곡목 수량은 총 19집 196곡인데 발라드 41%, 록 31%, 트로트 13%, 민요 4%, 서양 가곡 4%, 동요 3% 정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조용필은 전체 노래 곡목수의 약 4% 정도에 해당하는 총 6곡의 전통 민요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들은 1집의 한오백년, 3집의 강원도 아리랑, 4집의 세타령, 남원산성, 성주풀이, 진도 아리랑 등입니다. 그가 부른 전통 민요들은 그의 19개 정규 음반들 중에서 초기 음반에 속하는 1집에서 4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정규 음반들 속에는 민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 민요의 장단, 창법, 선율 등을 활용한 노래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전통 민요 상여소리를 활용한 간양록, 민요의 자진몰이 장단을 활용한 자존심, 전통 민요의 국거리 장단을 활용한 한강 등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용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전통 민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자전적인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7년 여름이었다. TV 드라마를 무심코 보고 있는데 한오백년이라는 창이 들렸다. 전용놀이 깔린 강물을 노저어가는 뱃사공의 영상이 배경에 깔리며 들리는 그 구성진 가락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내 가슴을 흔들어댔다. 바로 저거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의 가사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내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의욕이 마구 솟구친 나는 그 길로 뛰어나가 레코드 가게를 뒤졌다. 한오백년이 들어있는 판은 모조리 구했다. 한오백년 판을 갖고 집에 들어간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뼈를 깎는 발성 연습에 들어갔다. 내가 갈 길은 죽도록 노래를 불러대는 것뿐이었다. 조용필이 부르는 한오백년은 국악인이 부르는 한오백년과 상당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민요 한오백년을 편곡해서 노래를 다르게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용필의 한오백년은 전통 민요와 같습니다. 노래는 동일한데 조용필이 국악인들과 부르는 방식이 달라서 노래 자체가 다른 것처럼 들립니다. 조용필은 국악인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부릅니다. 반면 요즘 국악인들이 부르는 민요는 기계 소리처럼 들립니다. 누가 불러도 식임이나 창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민요는 공동체 사회에서 민중들이 함께 부르면서 저절로 탄생한 노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불러야 하니 선율이나 장단은 동일하겠으나 식임이나 성음은 사람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마다 다르게 부를 노래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그것을 모두가 따라서 부르다 보니 국악 전문가들이 부르는 민요에는 개성과 창의성이 없습니다. 조용필은 본래 민요의 정신대로 한오백년을 자유롭게 부릅니다. 그는 한오백년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한오백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조용필이 얼마나 한오백년을 개성적으로 부르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한오백년은 메나리토리입니다. 메나리토리는 미에서 요성하고 레에서 도로 퇴성하는 것이 식임의 특징입니다. 후렴의 첫 구절 아무렴 그렇지에서 아무렴의 개명은 미미미인데 아무렴을 요성합니다. 다음 구절은 그렇구 말구입니다. 그렇구에서 구 그리고 말구에서 말의 개명은 레도인데 레에서 도로 재빨리 꺾이며 내려옵니다. 이것을 퇴성이라고 합니다. 퇴성은 원래 음에서 반음이나 한음 아래로 빨리 끌어내리는 식임입니다. 메나리토리에서는 레도에서, 육자미기 토리에서는 도시 사이에 퇴성이 쓰입니다. 추성은 원래 음에서 반음이나 한음 재빨리 밀어올리는 식임입니다.
추성은 한오백년에서 몇 번 나옵니다. 한오백년 사자는 데에서 사자는 계명이 미미입니다. 그런데 미미로 노래하지 않고 뒤에 미를 추성하여 미파로 발성합니다. 그래서 사자는데 미미레도가 사자하는데 미미 파레도처럼 노래합니다. 민요 한오백년의 식임 방식을 조용필은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합니다. 그 역시 미를 요성하며 레도에서 퇴성과 미파의 추성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필은 전통 메나리토리에서의 식임에 변화를 줍니다. 그는 요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는 이 세상에서 상은 레인데 조용필은 레를 요성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네에서 내는 라인데 조용필은 라를 요성합니다. 원래 메나리토리에서는 레와 라를 요성하지 않지만 조용필은 그 음도 요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구에서 그것은 미미인데 이것을 힘을 주어 탁성으로 질러댑니다. 탁성은 허스키 보이스, 쉰 듯한 목소리 또는 걸걸한 목소리입니다. 탁성은 소리의 색채 중 하나입니다. 소리의 색채를 국악에서는 성음이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기본 성음은 거칠고 쉰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은 탁성입니다. 조용필의 한오백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탁성으로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메나리조는 탁성으로 부르지 않고 보통 음색, 즉 평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조용필은 이 노래를 전통적인 메나리토리 성음으로 부르지 않고 판소리의 수리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수리성은 보통 수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소리입니다. 조용필도 이 성음을 얻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전통 한오백년과 조용필의 한오백년의 비교를 정리해 봅시다. 두 노래의 악곡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노래는 장단이나 선율 구조가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식인과 성음에 있습니다. 첫째, 조용필의 노래는 전통 한오백년보다 더 많이 요성합니다. 메나리조는 미음만 요성하는데 조용필은 레와 라도 요성합니다. 둘째, 메나리조에는 질러대는 소리가 없는데 그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셋째, 더욱 큰 차이는 조용필은 탁성으로 노래 부른다는 점입니다. 조용필은 판소리의 수리성으로 한오백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필의 한오백년과 전통 한오백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둘은 식임과 성음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식임이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메나리조가 미에서 요성한다고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필처럼 레와 라에서도 요성해도 되고 미음을 질러대도 여전히 메나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음을 바꾼다고 해서 음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탁성은 대개 수련을 해서 얻지만 원래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통 한오백년을 조용필처럼 탁성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도 전통 한오백년은 메나리조입니다. 선율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요는 자유롭고 개성 있게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민요의 영혼입니다. 우리도 조용필처럼 식인과 성음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한오백년을 불러봅시다. 그것이 진짜 민요 창법입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 대웬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정을 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현대 사회에서 국악은 인기가 없습니다. 음악이 너무 낡아서 시대와 맞지 않아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조용필이 부르는 민요는 대중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용필은 민요를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부르는데 반해 국악인들은 자기 해석 없이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개성과 창의성은 음악의 영혼입니다. 민요를 영혼 없이 불러서 지루한 것이지 민요 자체가 대중에게 호소력이 없는 노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조용필의 한오백년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